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강 두 번째 시간이자 총 8번째 강의, 오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제가 이번 실강을 비롯해서 앞으로 실강에서도 말을 좀 빨리 할 텐데요. 앞으로 정해진 시간 30분 이내 한 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할 말은 많고 좀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품사는 가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팔품사가 있고요. 그 직계가족인 엄마, 아빠, 일란성 쌍둥이 두 쌍, 즉 6명이 직계가족입니다. 여기서 접속사를 뺀 나머지 5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가 구를 이룹니다. 5구를 말하는 건 바로 이 5가지 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3절은 접속사가 가진 3가지 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즉 이 세 개를 3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품사, 5구, 3절 이렇게 한 축을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아빠보다 먼저 엄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영어에서 엄마는 동사죠. 동사를 제가 지난 강의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엄마, 영어에서 홀로 60% 이상의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수많은 영문법 책들을 제가 다 뒤져봐서 쪽수까지 헤아려 봤는데요. 실제로 영어 동사에 관련된 챕터가 60%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 중요한 동사를 잡으면 영어를 정복하는 거고요. 동사에서 헤매고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분사니 이렇게 계속 헷갈리고 개념을 잡지 못하시면 영원히 영어 정복의 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 완벽하게 동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잡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의니만큼 꼭 여러 번 돌려보셔도 됩니다. 꼭 동사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는요, 동사의 두 분류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동작동사, 그리고 상태동사. 이 두 가지의 분류법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동사, 타동사에 의해서 문장 형식에 실제로 쓰일 때 자동사는 1, 2 형식에 쓰이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3, 4, 5 형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작동사, 상태동사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중세 영어, 즉 프랑스에서 온 문법인 ing, 진행형, 즉 동작형을 쓸 수 있냐 없냐를 구분 짓는 거거든요. 동작동사, 먹다, 마시다, 공부하다 이런 행위에서는 ing, 즉 진행형, 동작형이 붙을 수 있지만 상태동사,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 이런 그것의 동사, 행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에는 ing가 붙을 수 없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분법이 동사를 공부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두 가지 판서를 했습니다. 루트 1, 루트 2.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동사가 정리될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열고 들어보십시오. 루트 1, 성장의 길로 갑니다. 태초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동사. MRE 3개밖에 없었습니다. 즉 1, 2 형식으로 영어가 딱 끝이 났죠. 왜? 원주민들이 쓰는 고대 바야바들이 쓰는 그 어려운 그 원시적인 말들은요, 미사 요구가 필요 없고 정말 필요한 단어만 나열하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 2 형식, 3 형식까지가 거의 끝나갔는데요. 그래서 비동사가 제일 먼저 태어난 겁니다. is, are, am, 있다, 이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태 동사의 일종이지만 어쨌든 자동사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목적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동사. 그래서 there is 1형식이 되는 겁니다. there is something 1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m hungry 2형식이 되는 겁니다. 다 비동사가 쓰이면 자동사, 즉 1, 2형식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영어가 방대해지면서 그리고 비동사만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게 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MR, is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나머지 일반 동사, general verb라고 묶어서 일반 동사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일반 동사를 방금 이 두 분류로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리고 동작동사냐, 상태동사냐로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동사는 비동사 있고요. 한 축에 그 나머지 97%는 다 일반 동사를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동사 MR, is를 뺀 나머지를 저글링 하는 겁니다. verb라고 그러죠. 행위를 나타내는 수로입니다. 자, 루트 1, 성장의 길로 갑니다. MR, is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분류함에 있어서도 동사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행동을 이 세상에서 설명하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먹고 자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이 모든 것들의 행위를 나열할 때 있어서 하나로만 다 표현하기에는 언어가 무리가 있습니다. 왜? 현대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써야 되는 어휘가 방대해지고 미사여구도 방대해지니까요. 그래서 동사는 성장의 길을 택합니다. 첫 번째 커야죠. 첫 번째 크는 순서가 있습니다. 조동사 시대 법태, 이 순서로 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암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에 100번 다십시오. 자,
동사를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순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법책 공통입니다. 문법책을 펴시고 이것들이 어느 챕터에 들어있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하시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조동사, 2번 시제, 3번 법, 4번 태. 이때 법은 뭘 얘기하냐면요, 가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동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숫자가 12개, 12개, 3개, 3개 제가 3 적어놨죠. 12, 12, 3, 3.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류를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도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스터맵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보신 다음에 각계전투로 그 나무를 격파하시면 되는 겁니다. 숲을 먼저 봅시다. 자, 조동사 시제 법태 일지, 조동사 시제 법태, 조동사 시제 법태. 이것을 입에 달고 100번씩 얘기하십시오. 이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배워볼 겁니다. 조동사에는 12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do, must, have to, 그리고 can, could, will, was, shall, should, ought to, may, might. 총 12개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12개를 조동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강의할 수업 다음 조동사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시제에는 흔히 말하기에 12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류가 좀 있지만 그래도 좀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조동사, 시제 이 순서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평서법, 명령법, 가정법. 그런데 평서법과 명령법은 현재 있는 경우죠. 자, study hard, be quiet. 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 조용히 해, 명령하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In reality, 현실에서 제가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떠들 때 또 공부를 하지 않을 때 공부 좀 해, 그리고 너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말입니다. 이걸 평서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명령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마침표를 그냥 평범하게 찍으면 I study hard. 자, 마침표가 평범하게 찍으면 평서법이라고 합니다. 자, 뉘앙스가 그렇게 격양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명령문으로 가면 좀 격양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내 은행 통장에 지금 당장 1,000억이 있다면, 1억 불이 있다면 나 지금 당장 집 사고 차 사고 은퇴할 텐데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네, 있을 수는 있죠. 복권에 당첨된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누구나 현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소리죠. 바로 그걸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할 때는 톤이 다운됩니다. 시제라는 것을 한 시대 후퇴를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구분짓는 거죠. 자, 크레타인이 영어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서양 문명의 조상, 즉 크레타인입니다. 이 크레타인으로부터 영국까지 가는 역사, 우리 1강, 2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강의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서양의 역사, 서양의 조상은 누구다? 바로 상인, 크레타인이었다. 그들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인적으로 계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물교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거나 또 살려고 하는 것들이 상인의 마인드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면 거래에 오류가 납니다. 너 진짜 그 물건 있다고 했는데 너 왜 없어? 너 진짜 잘못한 거야? 싸움 나기 일쑤죠. 그리고 진짜로 너 돈 그만큼 없는데 갚을 여력 안 되는데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하니? 또 오류가 생겨서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영어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르게 이 법칙을 동사에다 부여를 해서 동사의 시제를 쪼물딱거리면 현실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 쪼물딱거리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걸로 구분을 짓습니다. 시제 파트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시제를 후퇴시키거나 그대로 두면 현실이고 한 시제 후퇴, 현재면 과거, 과거에 쓰면 대과거로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가정법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화자는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과거를 후퇴시켰구나. 있을 수 없는 얘기구나. 특히 미드나 영어에서 참 많이 쓰입니다. 그들이 쓰는 말이니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쭉 하고 지나가면 5초, 10초 지나가 있죠. 생각하면 이미 늦은걸요.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사를 잡아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자, 시제만으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구분짓는다는 거. 그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말 그대로 주어, 즉 명사가 주어가 아빠가 딱 주어가 돼서 시작했을 때 이 동사가 동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행위를 받아지는 건지 수동으로 해석되는 건지 이 엄마가 결정짓습니다. 바로 그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일본 문법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be 플러스 pp, be 플러스 과거 분사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게 수동태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제로 수동태를 공식화 시키기보단 사실 이거는 분사였거든요. 분사 파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루트월만 설명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노트를 펴셔서 앞으로 저와 강의할 때는 노트와 필기도구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십시오. 영어를 진정으로 애달게 정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적으십시오. 적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외우실 것만 외우십시오. 그러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맥을 잡는 공부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적으십시오. 잠깐 정지시켜 놓고 적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성장의 길을 갔습니다. 동사가 방대짐에 따라서 성장의 길을 가서 조동사, 시제, 법태 이 순서대로 공부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사가 자체가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가 너무 방대지다 보니까 부사의 수식도 받고 방대지다 보니까 동사는 그 동사가 실제로 할 수 없는 긴 말을 해야 될 때는 동사가 앞에서 먼저 1번 위상에서 1번 엄마 첫 번째 위상에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동사의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동사는 자기의 분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비록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준하는 4가지를 만들어서 동사가 없지만 동사이면서 중간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동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파생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동사는 파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가계도에서 저는 이들을 입양아라고 설명합니다. 동사에게는 4명의 입양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첫 번째 입양아입니다. to 부정사입니다. 여러분 숱하게 문법책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to 부정사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명사입니다. 첫째 아이가 입양아가 to 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남자인 현재 분사와 여자인 과거 분사, 즉 분사라는 꼬리표를 단 이 2명이 쌍둥이가 입양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을 입양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여기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자, 저는 분명히 동사에서 파생된 거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영향력이 2번 이상, 3번 이상으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동사는 스스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입양아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그 자신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동사이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to 부정사는요, 스스로 동사이면서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명사 역할 3개 다 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적 없으세요? 저번 강의를 보십시오. 8품사 5구 3절에서 3절이 뭐였습니까?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이었죠. 형용사, 부사, 명사. 저는 여기다 3가지 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절이 되려면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소리거든요. 동사 단 2단어입니다. 단 2단어인데 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대단한 겁니다. to 부정사는 소위 말해서 엄마가 입양한 엄친아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스포츠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만능 입양아입니다. 만능 첫째죠. 그게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엄마이면서 동시에 엄마 역할을 하면서 형용사, 부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의 역할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구이지만 단어 2개 이상의 단순한 조합, 주어 동사가 없는 구이지만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입니다. to 부정사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전 무결한. 자, 두 번째 입양아는 동명사입니다. 유추해 보십시오. 동사이면서 명사다. 그래서 얘는 명사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쌍둥이가 분사입니다. 분사. 분할 분자거든요. 역할 분. 말 그대로 동사로 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로 분할까요? 얘들의 역할은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부사도 명사도 아닙니다. 분사는 형용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분사는 정의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아프니까요. 분사는 이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분사는 지금부터 동형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동명사가 있으니까 동형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간의 약속으로 합시다.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둘 다 동형사입니다.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현재 시제로 썼으니까 현재 분사, 과거 시제, 즉 PP 형태로 썼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이름만 붙인 것일 뿐 똑같은 겁니다. 자, 현재 분사는 좀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당해지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분사 파트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역사적 어원을 거슬러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해할 때는 태초의 비동사밖에 없었지만 일반 동사가 크게 차지하게 되고, 일반 동사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이 자동사, 타동사, 동작동사, 상태동사 두 가지 분류에 배웠고, 그리고 양대 갈래로 루트 윌, 루트 이로 해서 네 가지로 파생되고 성장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장 뭐다? 조동사, 시제, 법태. 그리고 파생,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4대 동사를 4, 2, 4 중간에 2개, 4개, 4개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공부 순서는요 1번, 2번 이 분류를 먼저 공부하시고 문법책에서 두 번째 성장부터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동사, 시제, 법태 이 순서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 공부해야 될 것이 4대 입양아, 즉 파생상품입니다. 1번 투부정사, 2번 동명사, 3번 현재분사, 4번 과거분사 이 순서대로 공부하셔서 10가지를 마스터하시게 되면 동사를 정복하시게 되고, 이는 곧 영어의 6화를 정복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거나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